자, 또 시장 시그널 포착해봐야 되는데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나요? 네, 오늘의 시그널은 계속 요즘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네.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 종목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최근 로봇부터 해외 생산으로 또 전환하고 있는데 속도를 붙여나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먼저 로봇에 대한 이 뇌 칩부터 이 피지컬 로봇까지 11월에 폭스콘을 통해 생산하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이번 주 초에 전해 들리면서 로봇 종목들의 단기적인 상승을 촉발시켰는데요. 해당 상승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가고 있는 뉴스까지 동시에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부터 물류 로봇의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현대차까지 뛰어든 로봇 이슈가 로봇 테마 자체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오늘 그 테마의 연속성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테마 휴머노이드 현대차까지 연결되는 고리. 풀어주실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일 겁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라라는 게 지금 추세잖아요. 네. 근데 미국 현지에 공장 짓는 것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생산한 품목 뭐 이런 시기인데 네. 현지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이게 뭐 보통 높겠어요? 그쵸. 미국인데. 그러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로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먼저 그거를 이제 딱 기치를 꽂았죠. 네. 뭐 조선은 뭐 다른 얘기지만 자, 현대차가 미국에 로봇 공장을 만든다. 이게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인지 아니면 로봇이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화 시설을 얘기하는지 뭡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번에 투자에 대한 발표에 있어서 뭐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제철과 자동차 쪽으로의 투자 부분은 뭐 공장 부지나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전부터 지난 올해 3월에 이 투자 금액이 210억 달러에서 지금 50억 달러로 저 늘린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로봇 쪽에 말씀하셨듯이 물류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분야를 더욱더 상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미 좀 뭐 보슨 다이내믹스나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의 내용은 좀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그 전만큼의 이 시세는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현대차가 기존에 단순한 어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제 로봇이나 또 이제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의 이 투자 부분을 더욱더 늘리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차가 이 단순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투자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는 그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으로의 뭐 당연히 미국의 정책과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부분과 같이 결을 같이 하면서 이 투자 금액을 늘리는 상황이지만 국내 쪽으로도 그 올해 이 투자 부분을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나 이쪽으로의 새로운 뭐 전기차 쪽으로의 이 국내 쪽으로의 투자도 거의 20조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부분을 늘리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죠. 뭐 삼성도 그렇고 LG, 뭐 두산도 그렇고 지금 국내외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저는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도 많이 고민하고 있죠. 미국도 이제 인플레나 뭐 심해지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제 뭐 대기업들이 서로 이제 시장에 대한 진출하면서 점유율 싸움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 로봇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꾸준한 관심 있죠. 네.
관심은 항상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 주 초 로봇이 처음 상승할 때 문제로 이야기했던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진짜 숫자가 찍히고 돈을 버는 기업이냐 기대만 있냐가 문제였잖아요. 전 이 현대차의 보도가 되게 의미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로봇을 뭐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우리 공장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많이 넣을 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로봇을 만드는 공장.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 36조 원을 4년에 나눠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1년에 로봇을 3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정말로 현대차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숫자이자 투자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된 기업은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이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인가 이런 궁금증이 사실 좀 들거든요. 보스 다이내믹스가 지금 적자 기업이죠. 일단은 좀 적자 기업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상장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미국 되고 있어요. 상장을 추진하겠죠? 아닌가? 지금 당장은 그 상장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선 다이내믹스에 대한 적자 부분을 좀 탈피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얘기가 당연히 상장을 좀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더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뭐 관련주는 뭐 근데 다 이제 알겠죠, 뭐. 이게 단순 수혜주인지 아니면 직접 수혜주를 좀 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쪽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는 부분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다트나 이런 데 뭐 공시 나오면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현대차 쪽으로의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하는 기업도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찾는 것도 굉장히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을 찾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로봇 관련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는 건 아직까지 테마로 인식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이 기업들 그 전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과 납품을 좀 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상장을 하기 위한 작업이자 좀 1, 2년 안에 구체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로비스랜다. 현대 모비스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네. 조금 그런 냄새도 나고. 네, 이게 2020년 당시였죠. 소프트뱅크와 함께 체결했던 계약이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오면서 4년 안에 우리가 상장을 못 시키면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다 사주겠다. 바이백 옵션이 있구나. 라는 옵션을 걸었는데 이게 2025년 6월 정도까지가 만료 기한이었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올해? 오. 네. 그래서 이미 시간은 지났고 현대차가 상장을 안 했지만 아직도 현대차는 추가적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사실 이게 4년에 36조 원을 투자한다는 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죠. IPO를 통한 이 추가 상장이 해당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자본을 이제 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가능성은 지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로봇은 사실 조선업도 로봇이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 맨날 따개비 얘기하는데 조선 배 군함이 됐던 뭐가 됐든 어차피 다 바다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따개비가 엄청 붙어요, 진짜. 네. 그 따개비가 유속 저항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MRO 할 때는 따개비를 계속 긁어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작은 배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요. 로봇을 자성 로봇으로 딱 장착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지만 배가 운항하면서도 이걸 계속 긁어낸대요. 뭐 그런데 로봇은 뭐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뭐 상당히 그 활용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를 얘기하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족보행 이른바
개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로봇이라는 게 약간 좀 너무 좀 형이상학적인 네. 그런 얘기를 있었지만은 파급력은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부분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봇은 지금 관련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좀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 로봇 쪽으로의 이 실적이 뭐 휴머노이드도 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은 저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조선뿐만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가깝게는 뭐 이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밀함이나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간도 굉장히 좀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동의하는 게 이족 보행이 그냥 멋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자꾸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꼭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도 모든 데스크와 지금 사람이 대신 일하고 있는 장소를 대체하고 싶은 건데 네. 개 모양으로 가가지고 키도 안 맞는데 사람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일단 당장 몸체, 뭐 관절, 기술력은 애매하지만 현대차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 뭐 클로봇? 클로봇? 네, 카멜레온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김유정 아나운서의 오늘 추천주는 클로봇. 추천주 아니에요. 추천주는 아니고. 네. 그래서 우선 자, 뭐 타픽. 한국 무브넥스. 무브넥스? 네네. 어차피 이것도 로봇으로 연결입니까? 그죠, 이제 금형 제품을 저 만드는 기업인데 금형 제품. 예, 일단은 뭐 로봇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금형 제품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현대차 뭐 범현대가잖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의 매출에서 거의 90% 이상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수혜주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로봇 이름만 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어떤 현대 쪽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뜨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적인 뭐 수혜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앞서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현대오토에버도 뭐 그렇지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이제 현대 쪽 차와 연관이 있지만 그거와 좀 상관없이 약간 이 현대차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한국 무브넥스가 가장 좀 연관성은 높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올해 초와 이제 이 관계된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출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본격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무브넥스의 금융제품에 대한 이런 그 직접적인 계약이나 수주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초에 한번 주가가 급등했었군요. 뭐 속된 말로 끼가 있는 건 한데 소형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관심 있는 분들만 공부를 좀 해보고 네. 그죠? 네. 오늘 주가의 움직임도 재미있게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이라서.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에 오늘 현대차그룹의 로봇 이슈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탑픽, 한국 무브넥스를 이성웅 차장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